예, 안녕하십니까. 이제, 어, 뭐, 마지막 2022년도 이제, 다 보내게 되는데, 뭐, 그 소통 창구였던 어떤 뭐, 카톡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없앤 상태에서, 뭐, 개별적으로 연락이 상당히 많이 오고,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, 그,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서 UFO라든가 무엇을, 군부대에서 쌓아올린 내용을 가지고, 여러 추측지가 난무하는 가운데 뭐 질문을 던지시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는 제가 뭐 화재 터널이라든가 이런 소화기를 현재까지 한 3천 개 정도 제가 나눔을 했습니다.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왜 그렇게 화재를 조심해야 되냐고 된다고 말을 했는지 알겠다. 막 고맙다. 또 실제로 그 미니 소화기를 나눠드린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화재를 모면한 분들도 속속에 이제 감사의 말을 전해주시고 하는데 미리 무언가를 이제 알아차리더라도 이번에 또 안타깝게 운명하신 분들한테는 섭섭한 또 이런 위로를 보내드리지만 유가족분들한테는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미리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? 예, 사전에 음모론이라고만 그 일축하지 마시고 누군가 무슨 말을 했을 때는 최소한 한번 들어봤다가 이번 또 경인제 이 고속도로의 화재 참사처럼 무언가 또 진행되는 거를 또 뭐 낌새를 느껴서 말해주는 사람을 적대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뭐 이게 제 생각이고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글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자 유류세나 연장 및 변경인데 이제 그 얼마 전에 뭐 2천 원까지 그 유가가 막 뭐 취소고 해갖고 이거 세금에서 조절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 해서 정부에서 움직였죠. 근데 그게 이제 끝난다는 거죠.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유야 지금 뭐 휘발유를 상회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뭐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좀 그 휘발유 차량을 타시는 분하고 저 LPG 타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상당한 상승폭이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방영이 되는 거죠. 이 세금 때문에. 그래서 예전처럼 기름값 폭등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. 요거는 이제 기름값을 아끼는 법을 알려주는 이제 5가지 꿀팁이라는 것을 이제 퍼왔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이 이제 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지온 엠비타를 이제 또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6가지가 되겠네요. 모르면 기름값 손해봅니다. 기름값이 요지부동 내년에는 더 오른다고 하니 걱정. 오늘은 석유공사에서 콕 집어 알려주는 주유비 아낄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. 1.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. 이건 아마 많은 프로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을 하는 건데 기름은 액체 상태라 기온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고요. 온도가 낮을 때는 밀도가 올라가고 높을 때는 팽창하기 때문에 비교적 기온차가 적은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하는 것이 좋다.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뜻이겠죠. 연료 탱크에. 낮에 기온이 높을 때 주유하게 되면 쉽게 기화되어 주유량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. 근데 뭐 겨울에는 뭐 낮이 됐든 뭐 아침이 됐든 뭐 저녁이 됐든 온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이 없으려 보이지만 어쨌든 이것을 이제 뭐 계속 어,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주유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도움이 되겠다. 그 차이 나는 양이 얼마 안 된다고 해도 높아진 기름값 장기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습관을 가져야 할 이유는 충분. 아침에 주유하면 더 싸요. 고유가 시대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주유할 수 있는 방법 7가지. 또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주변에서 가장 싼 주유소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어플을 까시면은 여긴 얼마고 저긴 얼마고 해서 쭉 뜹니다. 저도 한동안은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또 하다 보면 잘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 이제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에서 넣겠지
기름값이 뭐 대동소이하다 그러면은 굳이 그 뭐 10원 단위 때문에 뭐 그 상당히 떨어진 데를 가는데 소비되는 연료가 더 많겠죠. 자, 주유중 시동 끄기. 주유중 시동이 켜져 있으면 연료가 주입되는 동시에 엔진 가동을 위해 연료가 계속 소모이에 따라 결제한 금액보다 적은 양의 연료가 주입될 수 있다. 미세한 차이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바로 스파크나 정전기류나 화재 발생 가능성. 최근에 자동차 화재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실제로 또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그 터널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거는 제가 몇 년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좀 그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단순 화재 계획건이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주유 이렇게 그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서 온도에 따라서 이 부피가 달라지고 이런 얘기를 했듯이 그 터널 화재에서도 몇 가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어떤 발화성 물질을 태울 때 스모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런 것도 상당한 이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, 그리고 마치 이제 열 폭주처럼 보이는 어떠한 일반 화재가 과연 쇠를 녹일 수 있을 정도의 그 온도를 높일 수 있는지, 이런 것들. 전기차가 아닙니다. 그거는 직계가 달려 있는 어떤 화물 트럭이었는데 이런 부분. 그리고 사망자가 반대편에서 오는 자동차에서 엄청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 예전에 그 지하철 그 대구 참사 지하철에서도 마주오는 지하철에서 오히려 불길이 번져서 더 많은 사망자가 일어났죠. 자,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과연? 단순히 그냥 화재로서 이런 인명피해가 난 것일까?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환경을 보면은 어떤 특이점이 나옵니다. 우리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어떤 내용이라든가, 그리고 이게 길이가, 이게 또 수비학 얘기하면 또 얼뜨기 들으면 음모론이라 할 수 있겠지만, 이 제2 경인 고속도로, 요거를 보면은 그 터널 공사를 이제 판넬로 할 때 830m라 그랬습니다. 8 더하기 3 11이겠죠. 거기서 600m가 타 들어갔습니다. 제가 에어 오브 프린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바알이 공기의 신이라고 하면서 이 불과 공기는 떼어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신제로 이용하는 무리가 또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과거에. 현재 이런 얘기를 유류비 절감하는 내용에서 다루기는 좀 뭐하지만서도 너무나도 기타 대한민국의 경악을 이제 하게 시켰던 그런 일종의 false flag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건 많지. 이것도 무자비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3은 이 더 큰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, 안타깝게도 이런 것을 참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, 참 제가 대한민국 사람을 다 구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냥 음모론이라고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소수라도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인데, 소수점이라 그러면 몇백 명이라도 살린다면은 그 정도는 되겠죠. 참 안타깝습니다. 주유 중 시동을 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전수칙이니 꼭 지키셔야 합니다. 가솔린 차량은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 이런 내용이 있고요. 주유 경고등 뜨기 전에 주유해라. 차량의 주유 경고등이 떴을 때만 주유하는 분들이 계신가요? 만약 주유 경고등이 떴을 때 기름을 넣게 되면 연료가 탱크 바닥과 부딪혀 산화되기 때문에 주유되는 연료의 일부분이 증발 제값만큼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 경고등이 뜨기 전에 미리 주유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제 주유등 그 경고등이 뜨기 전에 미리미리 넣는 것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럽니다. 이거 간당간당 언제 차 멈출 줄 모르고 또 불러갖고 AS 이렇게 그 보험 같은 거 불러서 기다리고 참 고생입니다.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그 한 칸 정도 남았다 그럼 미리 넣어놓는 것이 어떤가. 이제 5번까지 왔네요.
70에서 80%만 연료를 채운다 그러는데 연료도 결국엔 무게죠. 무거운 거는 이 연비 향상이 아주 극도로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소재를 써갖고 뭐 카본이나 이런 가벼운 소재를 써서 내장 강도는 높이면서 가벼운 무게를 이용해서 더 멀리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연료비를 좋게 하겠다는 것들이 뭐 일명 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만은 뭐 슈퍼카라든가 하이퍼카 등에는 이제 많은 이런 가벼운 소재들이 쓰이는 거죠. 가득 주의하는 것은 연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아닌데요. 기름을 가득 넣고 운전하는 것과 70% 정도 넣고 운전하는 것은 나머지 30%의 무게만큼 연비에 손해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과 동일 실제 실험을 했을 때 가득 넣고 운전했을 시와 70% 넣고 운전했을 시 연비가 6에서 7%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이런 앞서서 얘기했던 쭉 이런 내용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젓가락 하나를 들고 타이어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돌 이것도 어떤 연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멩이가 이렇게 박혀있다면 좀 빼내면은 연비에 상당한 또 톡톡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지면은 이제 도움이 된다. 그리고 이제 무겁게 달고 다니는 뭐 타이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떼놓으면 뭐 타이어가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오프로드를 뛰지 않는 이상 이제 도심에서 돌아다니는데 뭐 갈 일이 거의 없고 또 요즘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험에서 서비스가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빵꾸가 나면 부르면 빵꾸 떼어줄 건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내년부터는 휘발유 세금 인하가 축소되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99원 정도 더 오른다고 아까 전에 제가 뭐 이렇게 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많이 오를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가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돈이 많고 뭐 자기는 얼마든지 명품으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번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지혜를 모으면 어떤가. 이제 라스트 이제 6번 연료 절감 끝판왕 지온 엠비타 넣기 했는데 이거는 현재 제 뭐 제품이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또 최근에 이제 김해를 가서 이제 어르신이 50만 킬로 정도 탄 노후된 차량에 이 지온 엠비타를 넣었더니 이제 매연이 다 사라져 갖고 깜짝 놀라는 장면을 찍어서 유튜브 숏에 올려놨으니까 뭐 참고 바라시고요. 단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엔진 떨림이나 이런 것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뭐 질소산화물 NOx라고 뭐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반대로 이제 상당히 세계에서 좀 이름을 떨치는 뭐 하도맥스라는 데서 보면은 오히려 질소산화물이 더 늘어났다 이런 내용도 있고 뭐 CO2 감소량 이런 것들 저는 이제 뭐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뭐 다국적 기업에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환경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CO2가 왜 자꾸 나쁘다고 할까라고 보면 결국에 인간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이제 CO2 발생량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CO2가 뭐 어떤 원흉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탄소세를 걷겠네. 이것이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이네 해서 지온 엠비터를 갖고 오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요. 현재 이제 뭐 그 제 유튜브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전화번호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. 그분들에게도 전화를 하셔갖고 좀 구매 좀 해주시는 센스 발휘해 주시고 뭐 저는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 나는 거를 알기 때문에 뭐 원치를 않아요. 뭐 안 하셔도 되고 뭐 상관이 없는데 일단 차의 수명이 늘어난다 라는 것은 뭐 확연하게 드러나는 건데 자동차를 이제 바꾸게 되는 요인은 뭐 디자인 뭐 그 여러 가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엔진이 망가져서 이것을 수리하는데 엔진이 망가진다라는 것은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망가지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에서 배터리 간다 그러면 차를 새로 사라. 차 값이 나온다 이러는데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. 엔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자, 그것을 잘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하나를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건데 뭐 대한민국의 유명한 자동차 대학교에서 뭐 연비를 얼마를 감소했네 이런 것을 데이터 값을 갖고 있지만은 저는 그런 거를 자랑하고 싶지는 않아요. 그 정유사들 솔직히 연비가 그렇게 엄청나 버리면요. 저 문 닫는 데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. 그분들이 뭐 돈을 많이 이거 뭐 과거에
뭐 잘 몰랐을 때는 야 이거 주유소 차린 사람이 또 차리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나 보다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건비하고 뭐 이제 뭐 이런 물가하고 다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면 왜 이렇게 폐업하는 주유소들이 늘어나겠나요? 보면은 지금 뭐 폐업하는 주유소가 어마어마하게 우후죽순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. 지원의 비타 한번 또 그 이용해 주시는 센스를 한번 발휘해 주시고요. 그리고 2023년도에 예견되는 것들은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. 네 가지 환란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함축되어 들어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미군 부대를 지나칠 때 아니 왜 우리 그 길거리에 있는 스트레이트 램프는 이제 뭐 5G를 연동해서 쓰는데 왜 쟤네들은 과거에 이용했던 뭐 백열등이나 뭐 LED도 좀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할까라고 보면은 좀 뭔가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무언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 이거죠. 자 왼쪽 편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뭐 미군 부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오른쪽은 일반 시민들이 사는 건데 이 불빛을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. 과연 여러분들에게 더 밝은 어떤 것을 비추기 위해서 5G를 썼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다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는 않나 이런 것들은 영국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.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요 이 폐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주시면 되고 앞으로는 이제 운전을 하다가도 급작스럽게 핸들을 꺾는 일들이 이제 또 반복이 될 거고요.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사고가 유발될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. 2023년도 제가 뭐 2021, 뭐 22 막 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 뭐 덕담식으로 해서 영상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거기에는 함축적인 의미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게 실제로 미래에 벌어지고 했는데 2023은 이미 나왔던 얘기들을 또 하기 뭐해서 아마 그냥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단톡방 오픈을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소소라도 한번 모이면 또뭐 관심이 없는 분들이야 뭐 난 죽던 말던 상관 안 해 이런 분들이라면 뭐 제가 굳이 초대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. 그것을 맞대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그 안전을 도모하면 좋겠습니다.